인천 검단 신도시에는 앞으로 엄청난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검단 신도시에는 현재까지 약 2만 5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했고, 현재 검단 신도시에 예정되어 있는 입주 물량만 11,000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이 입주 물량은 인천 전체의 입주 물량이 아닌 검단 신도시만의 입주 물량입니다. 웬만한 도시는 이 정도의 물량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는 수치인 거죠. 이렇게 누적된 입주 물량과 앞으로 예정된 입주로 인해 검단 신도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입주 완료한 2만 5천여 세대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입주할 단지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앞으로 검단 신도시 아파트는 어떻게 될지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검단 신도시는 총 3개의 단계로 나누어져서 개발이 됩니다. 현재 아파트가 완공되어서 사람들이 입주를 한 지역이 1단계이고, 지금 분양을 하고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가 있는 곳이 3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총 2만 5천여 세대는 1단계 입주를 했고, 1단계는 총 3만 2천여 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하고 있는 3단계의 경우 총 4만여 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분양을 마친 단지는 이 중 11,000여 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검단 신도시에는 분양을 계속하고 그에 따라 입주 물량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란 뜻입니다. 검단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 하나로 애초에 서울 생활권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자족도시를 컨셉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과는 거리가 떨어진 곳에 만들어진 신도시인데요. 서울과 멀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의 입지가 신도시 중에서 그닥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의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단 신도시를 계획했다는 겁니다. 자족 기능이란 뜻은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일자리를 갖고 있고 교육, 여가 생활을 한 지역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같은 2기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나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어서 삼성전자와 이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장비 각종 IT 업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자리도 많이 있고 그 일자리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 효과도 큽니다. 즉 동탄 신도시와 고덕 신도시는 그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갖고 소비를 하고 생활을 하는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췄다는 거죠. 하지만 검단 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할 만한 일자리가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족 기능을 하려면 산업단지가 들어오거나 대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 사람들은 출퇴근을 다른 지역에서 하고 검단 신도시에서는 잠만 자는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일자리 수요가 별로 없는 지역에 총 7만 4천 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니 더 문제가 됩니다. 결국 자체 지역에서 이 많은 인구의 일자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깔끔한 신축이면서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찾는 수요를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또한 나타나는데요. 자족 기능을 할 수 없는 신도시라면 일자리가 많은 지역까지의 교통이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검단 신도시는 일자리까지의 교통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3대 업무지구인 광화문, 여의도, 강남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해봤습니다. 먼저 광화문까지는 1시간 23분, 여의도까지도 1시간, 강남역까지는 1시간 21분이 걸립니다. 여기에 환승시간까지 계산을 한다면 실제로는 더 걸리고요. 출퇴근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서울의 3대 업무지구까지 출퇴근이 힘든 거리에 있고 교통도 좋지 않기 때문에 큰 수요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GTX-D라거나 5호선이 연장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먼 이야기라 이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단 신도시에는 어떤 아파트가 입주를 했고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검단 신도시는 현재 1단계를 위주로 입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중 가장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향후 인천 1호선이 들어올 백일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백일역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대단지인 아파트는 총 3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2021년 입주한 총 1168세대의 호반 서밋 1차 아파트, 2022년 입주한 1268세대의 우미린 더 시그니처 아파트, 2021년에 입주한 1452세대의 금호 어울림 센트럴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아파트가 검단 신도시에서 현재 가장 시세도 높고 좋다고 알려진 아파트입니다. 일단 향후 신설될 백일역까지는 도보로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고 또한 역 주변에는 상업용지가 크게 있어서 현재에도 꽤나 많은 상가 건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과 각종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검단에서 입지가 좋은 아파트이고요. 그럼 이 3개 아파트의 현재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평수인 33평 84타입 기준 검단호반 서밋 1차 아파트는 현재 고층 매물이 6억 5,500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우미린 더 시그니처 아파트는 13층 매물이 7억에, 금호어 울림 센트럴 아파트는 고층 매물이 7억 2천만 원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대략 6억 중반에서 7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낮은 급지의 검단 1단계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백일역의 남쪽에 있는 유승한내들 에듀파크 아파트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품고 있는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단지 백일역과 중심 상권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전에 보셨던 호반, 우미린, 금호어 울림 3개 단지보다는 시세가 더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2021년식이며 총 세대수는 938세대이고 33평형 84타입 기준으로 현재 가격은 고층 매물이 6억의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보면 유승한내들 아파트 근처에 있는 파라곤 센트럴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2년식 아파트로 총 세대수는 1122세대인 아파트인데요. 유승한내들 아파트와 비교하자면 학교를 품고 있지는 않지만 백일역과 중심 상권까지의 거리는 더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6억 4천만 원의 중층 매물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검단신 도시의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했습니다. 검단신 도시 안에서도 1급지 아파트는 6억 중반에서 7억 사이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2급지 아파트는 5억 후반에서 6억 중반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의 지금 이 시세가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가격에서 가격이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더 오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당부드릴게, 제 의견을 말한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갑자기 상승장으로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대내외적 위기가 찾아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단신 도시도 시장 상황과 똑같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분간은 크게 더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영상 초반에도 언급했다시피 입주 물량에 있습니다. 검단신 도시에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2만 5천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2만 5천 세대가 입주했다는 말은 아파트가 엄청나게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2만 5천 세대라면 인구수로 따지면 5만 명은 넘고 이 정도의 인구수는 지방의 소도시 인구수랑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이 있어왔고 입주가 다 완료되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입주가 다 끝나고도 안정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요. 입주 기간은 다 끝났어도 아직 임대를 못 맞춘 매물들도 있고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아파트도 존재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전월세 매물로 인해서 아주 저렴하게 전세나 월세를 준 아파트도 존재하기 때문에 시세도 왜곡되곤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단에는 아직도 입주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2021년에 완공된 아파트가 2년이 지나서 2023년에 또 전월세 매물로 나오고 2022년에 완공된 아파트가 2년이 지나서 2024년에 또 전월세 매물로 나오고 그리고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단순히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기존에 입주했던 아파트도 전월세 계약 기간이 2년이 돌아오는 시점에는 매매 물량이 되든 전월세 물량이 되든 전부 공급 물량으로 돌아옵니다. 신규 입주 단지는 올해 11월에 검단 3단계의 제일풍경채 1차 1425가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또 1만 세대 이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는 검단 신도시 3단계 아파트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고 이쪽도 인프라가 생길 예정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입주 물량이 1만 세대 이상이 남아있고 최근 3년 동안 입주했던 2만 5천여 세대의 전월세 갱신 기간이 생김으로써 인해 검단은 당분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검단 신도시는 나중에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호선이 연장되면 추후 여의도와 종로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출퇴근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GTX-D가 들어오면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교통 호재보다 더 좋은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호선과 GTX-D는 아직 예타도 통과하지 못하고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노선을 정하겠다라는 청사진 정도만 발표된 상태이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과거 교통개발 사례들을 봤을 때는 2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다만 지금은 아직 대기업과 같은 일자리도 많지 않고 서울까지의 접근성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다한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가격은 상승보다는 횡보 혹은 침체에 더 가깝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갑자기 부동산 상승 흐름이 다시 오면 검단도 그 흐름에 맞게 상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검단 신도시는 신도시라는 이름과 같이 깔끔한 거주 환경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측면이나 교통 측면에서 국가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더욱 좋은 도시가 되지 않았을까요? 검단에 과다 공급된 아파트와 앞으로 입주 물량을 어떻게 감당할지의 관점에서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